이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뭔데요? 미국의 CNN 방송에서요. 네.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을 선정했는데요. 네. 우리 지역이 4곳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야, 박수 한번 칠까요? 맞습니다. 이 CNN의 여행 채널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가볼 만한 사찰을 추천을 한 건데 우리 지역에서는 김제 금산사, 정읍 내장사, 순창 강천사, 마지막으로 진안의 마이산 탑사가 이렇게 4곳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제 금산사 같은 경우에는 전주와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금산사에 있는 이 동양 최대의 잎불이 있는 미륵전을 포함해서 네. 총 9점의 보물이 아주 큰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진안에 있는 마이산 탑사 같은 경우에는 네.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리 돌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쓰러지지 돌탑. 않아요. 네, 그리고 겨울에만 만나볼 수 있는 역고드름. 이런 것들이 미스터리로 소개가 되면서 추천이 됐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찰들 둘러보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런 숨겨진 매력 잘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소식 만나볼까요? 네. 그래야죠. 먼저 이 꽃샘추위가 요즘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눈도 많이 내리고요. 그런데 이런 날씨에 드시면 참 좋을 이 따끈한 국물 별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동장군이 심술을 부리듯 마지막 추위를 선사하는 겨울에 생각나는 탕 요리. 추위를 달랠 수 있는 30년 역사의 국물 요리를 맛보러 고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복탕집입니다. 점심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인데요. 시원하면서 또 개운하고 맛있어요. 진짜 시원하다.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손님들에게 나갈 보고를 부른 후 직접 손질까지 정성껏 하시는 사장님. 사장님 손질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복요리를 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엄마가 한 경력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거의 뭐 제 나이 정도. 아, 네. 제가 태어났을 때 응이응이 할 때부터 그때부터 보글 이미 만지고 있었어요. 네네네. 이정순 사장님은 10년 동안 근무했던 영양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머니 비법을 이어받아 보고탕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보고가 좋긴 하지만 이 독이 많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2월 말까지는 독성이 약해지고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서 겨울철 별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딱 먹기 좋은 시즌이네요. 네. 사장님께서 정성껏 손질한 보고와 육수를 넣고 끓인 후 조금 남아있는 독을 잡아주는 중요한 재료 미나리를 마지막에 넣어주면 보고탕 완성입니다. 꼭꼭꼭꼭 복이 왔어요. 복이 왔는데 지금 복이 2개나 왔네요, 사장님. 네.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 맑을탕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얼큰하고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 매운탕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 목욕탕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피로가 싹 풀리면서 그 시원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국물이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국물이 저희는 보고 머리를 푹 고아가지고 육수를 내거든요. 근데 그 육수로만 하면 육수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멸치 육수를 또 연하게 내요. 그래서 그 육수하고 이 육수를 같이 섞어서 네. 그렇게 쓰거든요. 복매운탕을 맛보는 동아 씨, 맛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이거 고기 아니죠, 이거? 이거 솜사탕이죠? 씹을 새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호록 넘어가 버리네요. 네. 네.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원래 복은 약간 살이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껍질은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느낌? 동아 씨처럼 무엇 하나 빠질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보고에 반해 추위를 뚫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시원하고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이제 남은 뭐 겨울 추위는 걱정이 없겠는데요? 네. 두 번째 국물 요리 맛보러 다음 장소로. 수북히 쌓인 꽃게를 거침없이 손질하는 사장님. 와, 아니 탱글탱글하고 이 색깔 보세요 이거. 이 꽃게들이 왜 이렇게 싱싱한 거예요? 11월 달에 꽃게가 철이 나와요. 그때 꽃게를 1년치를 사놓고
저장을 잘해서 1년 내내 팔기 때문에 아주 좋고 맛있어요. 군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제철 꽃게를 신중하게 고른 후 창고에 적정한 온도와 선도 유지를 하며 보관합니다. 아, 이거 참 신선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 꽃게탕이 굉장히 맛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꽃게탕에는 곤자 국물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곤자 국물이 뭐예요? 곤자 국물이 소 뼈를 우린 국물이에요. 맑고 깨끗한 곤자 국물이 꽃게탕 맛의 중요 포인트네요. 꽃게와 바지락을 푸짐하게 담아주시는 사장님. 아니,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사장님의 마음이 듬뿍 들어가 칼칼하고 매콤한 꽃게탕이 완성. 와, 야, 양이 엄청나게 푸짐하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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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꽃게탕이죠. 그냥 꽃게탕이 아니에요 지금. 맛이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넘죠. 30년이요? 네.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제가 꽃게를 30년 동안 주방에서 다 요리를 하고 있어요. 강산도 변하는 10년이 3번. 변치 않는 맛을 보증하는 오랜 경력. 통통한 깨를 또 먹어봐야지 꽃게를. 네가 게 맛을 알아? 아유 잘 모르는데요. 맛있게 어?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그마하게 쓸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죠. 이거 먹으니까 제가 지금 좀 불효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와야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먹고 있으니까 전 진짜 불효자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꽃게는. 이걸 어르신뿐만 아니라 애들도 좋아하고 귀한 자리에서 대접하고 싶을 때 딱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얼큰한 국물과 밥이 만나니 환상의 조합을 이뤄 더욱 맛있어 보이는 저 빛깔. 밥은 고기랑 쌈 싸 먹으면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게 살이랑 먹는 게 진짜네. 맛있어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좀 뜨끈한 국물이 땡기잖아요. 소주에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맛있고 얼큰하고 해서 네.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옵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일품이라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꽃게탕. 맛있겠죠? 저는 오늘 탕을 먹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탕이야. 올겨울에 대미를 장식해줄 뜨끈한 국물 요리 복탕과 꽃게탕으로 공장군을 물리치며 추위를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저 연기 보셨어요? 기가 막히네요. 아유 진짜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영상으로만 네. 봤는데도 뭔가 속이 따뜻해지고 또 든든해지는 것 같지 더워졌어요,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꽃샘추위 이기기 위해서 이 탕 요리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러게요. 이 꽃게 요리하고 보고 요리 정말 이 너무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영양분도 높습니다. 네. 먼저 이 꽃게 요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그리고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고요. 또 우유 절반 정도의 칼슘까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보고 요리 보셨죠? 이 보고 요리가 네. 고단백인데 그냥 고단백이 아니에요. 거지방입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아우, 최고네요. 이런 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식사 메뉴 고르실 때 꼭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영 씨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 해야죠. 잠시 접어두는 걸로. 자, 그럼 이어지는 소식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소식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재료에다가요, 작품을 그려서 전시회까지 선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서양 화가 박원기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의 작업실을 소개해드릴게요. 쓸모를 다한 밥상이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종이도 천도 아닌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 작가.
오늘은 서양 화가 박원기 씨의 특별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무언가를 들고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 이 밥상, 뭔지 궁금하시죠? 밥상이 예술 작품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특별한 화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작업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백님, 어휴, 깜짝이야. 어휴. 혹시 밥상에 그림을 그리신다는 박원기 화백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박원기 화백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온 전업 작가인데요. 밥상을 캔버스로 삼은 지는 15년째라고 합니다. 아니 화백님, 그런데 멀쩡한 캔버스 놔두시고 왜 밥상에 그림을 그리세요? 이 밥상은 우선 캔버스와 달리 좀 딱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음영관계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게 편하지 않나요? 아니죠. 붓으로 그리면은 이러한 표현이 되지를 않죠. 날카로운 걸 사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가 소재로 삼는 밥상은 오칠이 된 나무상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 하얀 젯소를 먼저 칠한 다음 색색의 유화물감을 바르고 말리기를 반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초원의 굴곡진 면에는 우선 밝은 것과 어두운 곳이 있어야지 그 표현이 되겠죠.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를 긁어서 작품을 표현하는 기법은 밥상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낸 그만의 작업 방식인데요. 지은 리포터도 잘 배워봤을까요? 이거 좀 아유. 사람 같지 않나요? 사람 네. 같은데? 아니 화백님, 이게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주황색, 막 다른 색깔들이 나오는데요? 밝은 색부터 차츰해서 어두운 색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겹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긁냐, 두 번 긁냐, 여러 번 긁으면 긁을수록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제가 이렇게 완성하면 요거는 한 얼마 정도 제가 나올까요?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높게 측정되겠죠? 이거 한정판인데? 네, 그러겠죠. 유일무이한 나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계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그래서 값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 되겠죠. 전 값이 좀 정해지면 좋겠는데. 글쎄요. 사실 박원기 화백과 밥상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캔버스 쓰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잖아요. 대용품으로 뭘 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상이죠. 오칠된 상의 그림은 보존력이 뛰어나고 상의 테두리는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꽃 모양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사로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쓸모를 다하고 생활 속에서 점점 잊혀지던 전통상이 그의 손에 의해 예술 작품이 되고 이 작품들은 다시 그를 특별한 화가로 만들어준 셈입니다. 밥상의 그 모양이 보면은 뭐 우리 고장 남은 밥상을 비롯하여서 뭐 통영 밥상, 나주 밥상, 또 뭐 해주 밥상, 이것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원기 화백이 그려온 밥상 그림은 올해 초 완주의 한 전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는 느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또 움직임, 자유, 뭐 평화 이런 느낌이 되겠죠. 미술 작품이라 하면은 그냥 캔버스 위에 그리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의 그림을 그린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냥 작가님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는? 과거에
그 기억으로만 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화백은 이틀에 한 번씩 전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상해 작품을 그린 이유와 다양한 표현 기법, 그리고 작품을 통해 전하고픈 메시지를 관람객들과 나눕니다. 작가님, 근데 이거는 긁은 게 아니네요? 네, 잘 보셨어요. 이것은 뿌리기, 흘리기 이걸 바탕에 두고 마블링 효과를 나타낸 후에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만 남기고 덮어가는 기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산, 나무, 꽃과 같은 자연을 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삶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 딱 쫙 봤잖아요. 작가님 그림에서 이런 생명력,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게 막 느껴져요.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그 생명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나 아름다움, 또 그 고귀함, 또 사랑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을 제가 주로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독특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박원기 화백. 앞으로 밥상과 함께할 그의 꿈이 더욱 궁금해지죠. 그럼 작가님께 이 밥상의 의미는? 저는 이 밥상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찾아서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다른 분들의 선생님들, 그분들의 밥상 이런 그 내용들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주제를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상이라는 친근하지만 특별한 소재의 작품을 그려 세상과 소통하길 바라는 박원기 화백. 앞으로도 그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식탁 생활이 참 많아지면서 옛날 밥상 보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옛날 밥상 참 그립기도 하고 향수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옛날 밥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버려지면 쓰레기가 되는 이 밥상에 예술혼을 불어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테두리를 이 액자로 사용했다는 게 네.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혹시 버리는 밥상이나 찾아서 박원기 화백 찾아가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 박원기 화백의 전시회 이달 말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멋진 이 밥상 그림의 매력을 직접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네, 또 짝순날에 전시장을 찾으면요. 박화백의 작품 설명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전국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샘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먼저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의 옛 이야기를 따라 떠나는 여행과 또 홍성의 제철 별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홍성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산 너머 남쪽의 고장.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오랜 세월 지역의 행정, 교통,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충남 홍성군을 찾았습니다.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청명했던 2월의 홍성.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오늘은 홍성의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장소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한번 가볼까요? 고려시대부터 오늘날까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군. 그 중심에는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홍주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숭례문, 흥인지문처럼 커다란 문이 홍성에도 있네요. 이 홍주성의 동문이면서 주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주성은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고려 때는 주로 산성을 많이 지었어요.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대부분 읍성을 짓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홍주 읍성의 역할을 했고 홍주 읍성은 홍주와 그 내포 지역의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 그리고 내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쪽엔 조양문, 서쪽엔 경희문, 남쪽 홍해문과 북쪽 망하문까지 홍주성을 둘러싸며 갖은 풍랑을 막아준 문로들. 일제강점기에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 많은 노력 끝에 홍주성은 옛 모습 그대로 관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성 위에 올라오니까 이 홍성이 한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뷰가 그냥 괜찮지요? 와, 그 옛날에 홍주성이었다는 거잖아요. 홍주읍성. 예. 그래서 그 성 밖에 이제 그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이쪽에 위험에 닥칠 때 이제 식량들을 싸들고 이게 홍주성 내로 들어온 거죠. 성읍 안에 자리한 이곳은 홍성의 고요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홍주성 역사관인데요. 오늘날의 홍성이 있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왕사였던 태고보우의 고향이라 해서 목으로 승격이 되면서 홍주라는 이름이 운주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해상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곳을 통해서 한양성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있는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해서 외부 문물 수용의 창구 역할을 했던 홍주. 그 덕에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시기도 빨랐다고 하는데요. 천주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라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득권층들이 듣기에는 도발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곳을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홍주 성지는 천주교 박해의 참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아픈 흔적도 담고 있는데요. 1894년 동학운동을 시작으로 만세운동과 홍주의병까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운 이들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동학이 1800년대에 일어나서 전라도부터 시작을 해서 홍주성 탈환을 위해서 동학 그 농민들이 이쪽으로 왔었어요. 그때가 1894년도였고 그때 굉장히 큰 전투가 이 홍주성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역사의 그 현장에 지금 중심에 서 계신 겁니다. 이번에는 홍성이 낳은 인물. 원칙과 소신의 목숨을 바친 비운의 예술가죠. 화가 고암 이응노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 여기 문패가 있네요. 네. 이응노. 인생이 곧 한국 현대사이자 냉전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는 고암 이응노. 작품에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예술 세계를 이루면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죠. 한국 근현대 소화가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셨고요. 또 1960년대 이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신 후에 또 유럽 화단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으신 또 현대미술가이십니다. 고암 이응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대전에는 이응노 미술관이, 고향 홍성에는 그의 생가 기념관인 이응노의 집이 문을 열었는데요. 고암의 생가터에는 고암의 기억을 바탕으로 고향 초가집과 주변 풍경을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장르와 소재를 넘나들며 예술혼을 불태웠던 고암의 작품은 물론 지역 작가들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있었을 텐데 고암 이응노 선생님에게만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화단에서 동양의 전통을 고수하기 바쁜 그런 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그 예술 사조를 적극적으로 또 자기 화풍에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주로 활동하셨던 시기가 일제 탄압의 좀 비극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럼 작품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식민지 화단에서 일본 감시하에 표현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5년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감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좀 자유로운 유럽의 예술 양식을 이제 습득하시면서 또 자유로운 또 예술 정신을 그때 조금 깨닫게 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홍성의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와, 사장님! 네! 뭔 조개가 이렇게 크대요? 이게 새조개라는 거예요. 겨울의 대표적인 음식. 근데 제 얼굴만 하죠? 오, 엄청 크다. 이야.
이게 이렇게 새조개 여기 이렇게 안에 들어있잖아요. 완전 새 부리 같아서 학 같잖아요. 그래서 새조개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됐다. 잘하시네. 새조개. 와, 이 생김새 보세요. 조개의 여왕. 조개의 여왕. 새조개. 새조개. 이게 바로 홍성의 맛이다. 두툼한 살점과 쫄깃한 식감으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새조개.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올랐는데요. 와, 여기 이 조개부터 먹풀, 멍게 여러 가지 해산물 중에서도 요 싱싱한 새조개까지. 네, 남당항 천수만 앞바다에서 천연뻘, 깨끗한 뻘에서 자란 새조개예요. 쫄깃하고 담백하기로 소문난 새조개. 채소에 살짝 익혀서 새콤한 총각김치와 채소랑 함께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새조개의 달달한 맛과 또 시금치의 담백한 맛과 또 아삭아삭한 요 김치 새콤한 맛이 완벽한 환상의 조합이요. 이게 한 입 가득 드셔야 이게 또 식감도 있고 포만감도 있어요. 조개의 황제라고 불리는 새조개는 영양가도 풍부한데요. 필수 아미노산에 칼슘과 철분까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참 맛있게 드시네요. 새조개가 2월달, 3월달 그때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새조개를 많이 드시면 감기 같은 것도 안 오고 새조개를 많이 드셔줘야 돼요. 달달하고 쫄깃한 새조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홍성에서 역사와 인물 그리고 홍성의 맛까지 제대로 즐겼는데요. 여러분도 홍성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홍성의 천년 역사를 간직한 홍주성부터 이 평화를 꿈꾼 예술가 고암의 생가기념관 이응노의 집, 그리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새조개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홍성에서의 알찬 하루였습니다. 정말 키조개가요. 제 얼굴만. 그렇게 컸나요? 아니, 한 주먹만 하네요. 아니, 근데 제철 이 요리만큼 몸에 좋은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조개는요, 다음 달까지 제철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요즘에 이 방학이 좀 남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역사 공부를 하기에 이 방학만큼 좋은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방학을 이용해서 뭐 박물관도 가고 네. 유적지도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여러분들 좀 알차게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강원도 춘천의 맛을 보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뜯는 재미가 있는 뼈대 있는 고기 요리라고 하거든요. 강원도 춘천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요즘 뉴스를 보면요 뒤숭숭하고요 날씨도 오락가락하고요 기분이 푹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는요 기분을 업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스트레스 쌓일 때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있는 걸 먹는 건데요. 뼈대 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살과 짭조름한 양념의 조화가 있으면 뼈찜. 쭉쭉 먹다 보면 쭉쭉 사랑하게 되는 뼈갈비. 불판 위에서 치륵치륵 익어가는 양갈비까지. 와, 엄청나죠? 고기 맛은 뭐니 해도 뼈에 붙은 살이 최고입니다. 뼈대 있는 살코기에 뼈대 있는 맛보러 지금 함께 가시죠. 맛집들이 가득한 골목, 그중에서도 저의 발길이 쫓아가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친숙한 음식 재료죠. 괜히 등뼈를 삶고 계신데요. 친숙하지만 특별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무와 같이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이게 자연산 뽕나무예요. 냄새도 작아지고 맛도 깔끔하고. 자연산 뽕나무와 함께
기름에 2시간 동안 푹 삶은 돼지 등뼈. 아시죠? 돼지 등뼈 하면 떠오른 요리. 감자탕이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좀 특별하게 먹어볼게요. 삶아놓은 돼지 등뼈에 간장, 양념과 채소들을 넣어서 자작자작하게 볶는데요. 아, 침이 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납작 당면까지. 무슨 요리인지 궁금하시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배고파요. 빨리 음식 좀 주세요. 이거 찜닭 뭐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돼지 등뼈하고 목뼈인데요. 네. 저희 찜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머, 여태까지 내가 봤던 비주얼이랑 달라.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거 무슨 요리예요? 뽕뼈찜이라고 해요. 뽕뼈찜이요? 네. 그 뽕나무 뽕찜? 뭐 특이한데? 나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제 발굴 실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양손으로 잡고 맛있게 뜯는 거죠. 우와,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다. 보이세요? 살도 엄청 두툼해요. 두툼한 살이 입안 가득. 잡고 뜯는 재미가 아주 제대로인데요. 보이시죠? 이 짭조름한 양념이 계속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요. 이럴 때는 체면 불구하고 맛있게 뜯는 게 최고죠. 뽕이 들어가니까 음식에서도 자신감이 살아나고 얘가 좀 뽕빨 좀 받았네요. 기분 좋아지죠? 이거 되게 맛있다. 요거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맞아요. 같아요. 느끼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콩나물, 사각사각한 콩나물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 부추가 좀 사람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부추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떡, 그다음에 이렇게 납작당면, 찜용. 여기에 식감이 아주 좋아서 같이 잘 어우러집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 마무리는 언제나 볶음밥. 이 소리 들으시나요? 너무 잔인하죠? 여기에 활용점김 김가루 들어갑니다. 자자, 집중하세요.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볶음밥. 아는 맛이라도 참기 힘드시죠? 지금 다 침 흘리고 있어. 나 지금 다 보이거든요. 짠! 이걸로 누룽지를 긁으면 아주 깨끗이 잘 긁어줍니다. 볶음밥 누룽지 하고 센스 있게 살짝 물렸더라고요. 근데 요게 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네네. 드셔보세요. 그래. 이 맛이지. 매일 밤 절음의 열기가 넘쳐나는 애막골 먹자골목. 이곳에서 유혹하는 뼈대 있는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쪽갈비입니다. 뼈대 있는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쪽갈비. 정말 맛있게 드시죠? 쪽갈비는 무슨 맛? 뜯는 맛이. 뜯어먹는 맛. 주방에서는 고기 손질이 한창인데요. 뼈째 붙어있는 고기를 먹기 좋게 자르고 뜨거운 오븐에서 초벌 구이를 합니다. 소리 들리시죠? 노릇하게 구워진 쪽갈비는 양념통으로 들어가 쉐끼쉐끼 섞어 양념 샤워를 마치고 다시 한번 오븐에서 구워집니다. 매콤한 양념이 고기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데요. 거의 80% 정도는 익혀서 나가더라고요.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운 쪽갈비. 제대로 한번 뜯어보십시오. 따다단. 탕에서 다시 한번 숯불에 굽습니다. 4개 정도. 쪽갈비, 이름이 쪽갈비예요. 돼지의 5번과 6번 사이에 있는 이게 갈비예요. 이게 삼겹살 부위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마블링도 많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쪽갈비입니다. 이 쪽갈비로 말할 것 같으면요, 뼈대 있는 음식의 사랑둥이 갈비라고 해서 쪽갈비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갈비로서 쭉쭉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마요 소스고요. 이게 수프량 소스, 이게 매운맛 소스, 이게 간장 바베큐 소스. 여기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일단은 좀 마사가
먹어서 쪽갈비. 소스입니다. 숯불향. 달짝지근하면서 수향이 살짝 난 소스입니다. 오, 수향이 진짜 나요. 육즙 가득한 쪽갈비에 어떤 소스를 찍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입맛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소스 하나하나 맛이 다 다르니까 골라 그냥 먹는 내가 재미가 좋아하는 맛 와서 그냥 찾아 드실 것 같아요. 비주얼 깡패, 치즈 쪽갈비입니다. 너무 비주얼적으로 너무 맛있는 이 맛. 뚜루루루루. 매콤한 쪽갈비에다가 이렇게 녹인 치즈를 듬뿍. 이게 길게 늘어나는 게 바로 리얼 치즈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보이시죠? 갑니다. 아, 또 침이 고이네요. 치즈도 너무 맛있고 양념도 너무 맛있어서 뭐야 이거 문조합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위로 닦아요? 고소한 치즈와 매콤한 양념의 조화 아시죠? 이게 진짜 치즈가 아니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끊기 힘들었는데요. 배가 부를 때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맛이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뼈대 있는 음식을 맛보러 갔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죠? 샤방샤방한 분위기 속에서 숙성돼가고 있는 뼈대 있는 고기 발견! 뼈대 있는 음식 아직도 남았냐고요? 그럼요. 뼈대 음식의 신흥 강자 양갈비입니다. 최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양갈비. 사장님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양갈비의 모습이 완성되어 갑니다. 기름기를 제거하고 2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육질이 더 부드러워진다고 하는데요. 양갈비! 제대로 한번 구워봐야겠죠? 특이한 모양의 불판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거 제가 다 먹을 거예요. 불판 위에서 치륵치륵 익어가는 소리.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리잖아요. 양갈비에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그 편견 완전히 깨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장 양념 소스에 숙주를 넣고 알맞게 익은 고기를 얹습니다. 와사비를 조금씩 얹어서 드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드시는 방법이고 부드럽고 고소한 양갈비와 아삭한 숙주의 콜라보레이션. 너무 부드럽다. 매콤하게 양념한 갈치 속젓과 양갈비의 만남도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뭔들 안 어울리겠어요.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입에서 팡팡팡 터져. 맛있다. 입에서 되게 살살 녹아요.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진짜 정말 부드럽거든요. 호주산 냉장육만 쓰고 있고요. 1년 미만의 어린 양만 쓰기 때문에 그 육질이 부드럽고 그다음에 냄새가 덜해요. 북해도식이라고 써져 있던데 북해도식은 뭐예요? 이 불판 보이시죠? 네. 이게 그 징기스칸 그 옛날 그 병사들의 투구를 본떠갖고 만든 불판이에요. 이 불판에다가 이렇게 야채랑 같이 해갖고 양고기를 거먹는 식이 그 북해도 쪽에서 이렇게 많이 거먹거든요. 잘라서 굽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특별하고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뚜껑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뼈째로 들고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단 하나의 살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단단한 뼈 옆에서 부드러운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 뼈대 있는 음식들.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인데요. 뜯어먹고 구워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푸짐한 양과 단짠단짠의 매력이 넘치는 부드러운 뼈찜. 입안 가득 고이는 육즙과 신선한 맛의 조화 양갈비. 다양한 소스에 골라 먹는 재미와 치즈 콜라보를 이루는 쪽갈비까지. 여러분 마음속의 원픽 고르셨나요? 다솜 씨. 네? 제 얼굴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좀 네. 다운됐어요. 왜요?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일단 어디 앞으로? 고기 앞으로. 네, 고기는 언제나 진리죠. 네, 그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이 고기를 세상에 이 갖은 채소와 함께 먹는 감자탕. 네. 그리고 또 뭐였죠? 다양한 소스와 치즈를 곁들인 갈비 요리까지. 정말 이거는 정말 반칙 아닙니까? 맛이 그러니까요.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네. 보셨죠? 양고기에 갈치 속젓 찍어 먹는 거 보셨죠?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는요, 우리 집에서 먹을 때 양념을 직접 만들어서 나만의 소스를 만들어 먹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또 이런 데를 또 한 번씩 가봐야 되거든요. 또 이런 데 그래요? 가면 또 주말 때 2kg 그냥 금방 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이어트 한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그런데 못 지키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중에 이렇게 저처럼 칼로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네.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다솜 씨 혹시 한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천이면 그 비빔밥에도 들어가는 우뭇가사리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겨우내 아주 찬바람을 맞은 굳은 한천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시죠. 실온에서 한 5-6시간 식혀서 부치면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우무묵이 됩니다. 이제 이게 겨울철에 건조가 된 게 한천입니다. 이색 풍경을 보글보글 끓여 재밌게 만들어보고 익숙한 요리도 색다르게 즐겨봅니다. 진한 블루베리 맛? 달달했다가 고소했다가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친화력 좋은 한천 맛보러 갑니다. 얼음골로 유명한 밀양시 산내면. 겨울논 위에 수북하게 쌓인 이것. 바로 이 맛을 위해 밀양은 꼭 추워야 한다는데요. 이번 겨울 날씨는 대체적으로 조금 따뜻한 편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밀양시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라서 이제 해가 졌을 때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서 한천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찰하네 하늘천. 차가운 겨울에 하늘이 주는 선물 한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한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천의 원료는 우뭇가사리입니다. 이 우뭇가사리는 주로 제주도에서 나는데요. 5, 6월달 되면 제주도 해녀들이 수심 20m까지 들어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캐게 됩니다. 큰 가마솥에 우뭇가사리를 넣어가지고 한 7시간 내지 8시간 푹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액으로 변합니다. 이 우무액을 한 5시간 내지 6시간 식히게 되면 우무묵이 되는 거죠. 우무묵을 밀양의 자연바람이 얼렸다 녹였다 해주면 한천이 딱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밀양이냐?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천 생산 특성상 얼었다 녹았다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 밀양시는 최적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한철 12월부터 2월까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안 그래도 추운데 얼음을 왜 뿌리는 걸까요? 예, 이거 한천이 빨리 얼고 급속으로 얼기 위해서 얼음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우무는 조선시대 진상 품목이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지만 한천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대략 1912년쯤, 밀양에서는 1913년부터인데요. 해방 직후에는 최초 수출 품목이기도 했다는 사실. 다 같은 한천이지만 모양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우무묵을 이렇게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뽑아서 겨울철에 말린 것이 이제 실한천이 되고 이제 두껍게 잘라서 말린 것이 이제 각한천이라고 있습니다. 한천,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한천으로는 젤리 만들기나 양갱 만들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만드는 체험은 과일 젤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 들어가는 맛있는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내 젤리는 내가 만든다. 한천 가루를 끓일 때만 조금 주의하시고요. 네, 거품기로 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품기는 떼서 이렇게 잠시 내려주세요. 자, 과일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가루를 넣고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냄비는 대리석 바닥 쪽, 테이블 쪽으로 내려주세요. 벌써 반은 완성. 원하는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주고 끓인 한천을 과일에 부어줍니다. 이 젤리가 아빠가 예전에 집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되게 재밌어요. 엄청 쉬워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애들이 즐거워해서 좋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집이랑 좀 가깝고 해가지고 여기는. 잠깐 사이에 굳어진 과일 젤리. 진한 블루베리 맛에다가 무지고 이게 자기가 직접 또 만드니까 더 맛있네요 이게. 네, 한천에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 오늘은 실한천을 사용해서 실한천 잡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뿐 아니라 어떤 요리든 한천만 넣어주면 재밌는 식감의 한천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네, 일반 잡채는 당면을 물에 삶아야 되지만 한천 잡채는 바로 물에서 씻어서 바로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물에 한천을 5분 정도 불려줍니다. 자, 한번 건져 볼게요. 자, 이렇게 밑간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미리 볶아둔 야채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살살 버무려 주시면 한천 당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네. 자, 한천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요.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딱 맞는 음식이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천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천은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그냥 면에 넣으시면 돼요. 너무 편리하네요. 네. 이렇게 먹으면 좋단 말씀이시죠? 일반 당면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서 그럽니다. 포만감도 들고 건강해지는 느낌.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속이 편안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네요. 이리한 한천 젤리 체험장으로 오세요. 투명한 빛깔에 무엇이든 다 품어주는 맛. 1년 동안 천천히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한천이었습니다. 한천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이 한천 요리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리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잡채 만들 때 특히 번거롭지 않게 삶을 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물에 불리기만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젤리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죠. 근데 한천 가루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쉽게 젤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참 요긴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요. 이 한천이 포만감은 높으면서 또 칼로리는 낮다고 합니다. 참 좋네요. 네. 제가 먹어야 되겠네요. 네.
네,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추위가 지나고 나면은 봄 기운을 서서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자전거 타는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사진을 남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시가 자전거 도시 전주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전주의 이 자전거길 사진이나 아니면 자전거와 함께하는 축제 사진 등을 게시를 하면 되는데요. 공모전은 이달 19일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함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주 상금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